자, GNC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C 에너지가 주가가 이제 역N자로 조금 이제 눌려 들어오는 예상 저점을 소폭 하회하는, 자, 이거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 정도에서 받아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상 지점을 살짝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까지 내려 들어왔다가 어제 양봉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오늘 10% 상승으로 훅 치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필리핀 비상발전기 130 공급계약 체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뭐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자, 이건 매출액 대비, 전년 매출액 대비 5.93%입니다. 5.93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득이 되겠냐 하는 거죠. 59%라 그러면 몰라도 5.93이 뭐 그렇게 크겠냐 이거야. 134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간다라기보다는 이거 초점을 어디다 두고 보셔야 되냐라고 하면요. 자, 이번 주 초점인데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기관들의 수급 게임은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주냐라고 하면 상대 저가 종목입니다. 절대 저가 아니고요. 상대 저가요. 그러니까 절대 저가라고 하면 2차 전지라든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대한유화하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유화가 있고 석유화학에 대한유화가 있고 롯데케미칼이 있죠. 롯데케미칼을 했다면 이 절대저가 종목은, 절대저가는 롯데케미칼이 절대저가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아주 낮은 주가 쪽이라는데 역시 커버하는 쪽으로 주로 쓰입니다만, 이쪽에 포인트를 두게 된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더 세게 올라들어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장기 저점에서 그대로 돌려버리고 있죠 지금. 예?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나갔던 종목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전 분석에서 삼성전기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삼성전기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뒤처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다가 삼성전자에 이렇게 뒤처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던 이 삼성전기가 이제 최근 20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뒤처지게서 있다가 빠르게, 그렇죠? 지금 7월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쭉쭉쭉쭉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가 뒤처지는 흐름에 있다가 치고 빠져나오는 형태로, 이게 상대적으로 저가 쪽에 있던 종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저 HJ중공업 같은 종목이 올라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 기자 쪽에서 자 HJ나 코스피 있는 쟤들은 아주 다른 쪽이니까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자, 전통의 조선주 동성 화인텍, 태광, 성광밴드, 코스닥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3인방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뒤쪽에서 지금 집중 추천을 드려서 큰 수익을 거둔 삼형엠텍 헤매고 있던 종목이죠. 상대적으로 오리엔탈 전공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금 현재의 초점은요,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밑에 있던 애들이에요. 얘들. 태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래 뒤따라서 성광밴드는 신고가를 못 들어갔습니다만, 태광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에 태광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태광 얘는 지금 신고가 어저께 들어갔죠. 성광밴드 들어갔냐 그러면 성광밴드 못 갔거든요. 태광 올라 들어왔고요. 현재 포인트 자체가 계속해서 상대 저가에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저 바이오 쪽 올라가는 경우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죠. 키 맞추기로 위로 올라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번 주 포인트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 종목도 다 뭐죠? 굉장히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애입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다른 조선 기자재주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밸류에이션이.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이 자체는 크지는 않은데 현재 계속해서 수주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실적 기조가 이어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든요. 예상치에서 소폭 하회하긴 했어요.
요거 전 분기 대비로 전년 대비로 비교해 본다면 뭐 말도 안 되죠. 전년에 30억이었는데 지금 120억이 나와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발로 확장되고 있는 실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데 조금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보통에 조금 더 눌러서 121선 이 아래쪽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흐름 감안해야죠. 이런가 38선까지도 밀려 있었다 하는데 중간에 잡아 끌어 가지고 올려버렸고요. 현재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이제 전력주들이 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조금 더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었죠. 상대적으로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주들 대표 종목들만 가지고 이번에 다시 비교를 해드려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직전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이 미친듯이 신나게 날아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조선은 먼저 한동안 쉬었어요. 쉬었다가 지금 돌아 들어가는 쪽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자, 화장품을 제외하고 자 이렇게 쭉 다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주도 섹터들이죠. 그래서 시장이 통으로 들어올릴 때는 같이 올려 들어가다고요. 중간중간 이게 각각 치고 나가는 흐름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케이스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저쪽에 이제 지난 3월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올라 들어갔었죠. 가장 먼저 올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다 올라가는 시기에서 현대중공업 내리쳐 놀아가지고 쉬었죠.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의 꼴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꼴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꼴찌 찍고 그래서 이거 돌아 나오는 부분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올해 조선주가 뭐가 나쁜데 한미 동맹 이슈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 이제 위로 들어올릴 수 있다서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 대형주 올라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기자재가 못 올랐기 때문에 기자재가 올라 들어갈 것이고 이제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쪽에 이쪽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의 종목이 됩니다. 상대 저가 종목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절대 저가 종목이기도 하고 상대 저가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수 방향으로 눌리면 들어가라 눌리면 들어가라 눌리면 들어가라 눌리면 들어가라 계속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밑에 쪽에서 잡고 하나 더 떨어지면 받았는데 안 내려왔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기존 저가 밴드에서 살짝 위로 올라 들어간 상태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설비주도 좀 잠깐 다시 보여드렸던 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대 일렉트릭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력이 꼴찌가 되어 있죠. 다시 그 사이에 전력이 꼴찌가 있는데 그 이제 전체로 본다면 전력이 꼴찌 계속해서 꼴찌냐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요 사이클들이 이 4대 호황 업종들 사이클이 다 달라요. 이렇게 사이클이 그 전에 꼴찌였던 원전이 더 가장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고요. 전력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올라 들어온 건 방산 그 다음에 조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때 주도 사이클이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이거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살펴본다면 전력주들이 지금 가장 낮은 쪽 상황을 보이고 있죠. 제일 밑에 가서 바로 직전에는 요게 조선이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조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력주 쪽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밑에 있는 LS 일렉트릭 치고 돌고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은 강법밖에 안 돼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은 0.3% 밖에 안 되고요. 그거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여기서 내린 것도 없는 얘 같은 경우 못 오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의 핵심은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싼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쪽에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요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로 그칠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업종 바꿔가면서 지금 돌아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전체로는 이런 흐름이 어쩌면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 맞죠? 이게 이제 종목 간의 편차가 다시 또 벌어진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조선이 너무 달려버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 저가로 뒤에 돌아오는 종목들을 열심히 짧게라도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노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 되는 거고요. GNC는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금 PR이 7배밖에 안 됩니다. 7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GNC 이전에 굉장히 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잡아들였던 저 밑에서 사서 묻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눌려 들어가지고 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눌려든 위치에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 산일전기가 얘가요. 전망치가 안 나가지고 이제 PR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15, 16배 정도 될 겁니다. 일진전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요. 일진이 14배. 이건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종목의 차이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진만 실적이 성장해? 얘만 실적이 성장하니까 실적 성장 속도로 보게 된다면 GNC가 더 빨라요. 얘네들은 나눠 먹히고요. GNC는 나눠 먹기가 아니라 혼자 먹히니까. 혼자 먹히잖아요, 얘는. 혼자 다 먹는 녀석 때문에 실적 성장률, 성장 속도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게 밑에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 종목 계속해서 지금 계속 사들여내는 거야. 섹터가 나빠? 전력 설비가? 엔비디아가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고 얘기 들었죠. 엔비디아가 죽으면 그때쯤이나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엔비디아가 죽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던 지점들 같은 경우 노리는 겁니다. 과하게 언더슈팅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산일전기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산일전기 이런 거 받아가지고 GNC 에너지도 있었죠? 위쪽에 간단하게 이렇게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눌러 들어오면 받고 위에서는 GNC 위쪽에 좀 많이 들어온 상태니까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저런 자리에서 이제 팔면 되는 거죠. 이거 팔고 그리고 다시 또 눌러주고.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업황으로 달리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변동성 슈팅이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업황으로 달리는 경우에는 개꼬장 나오면 받으면 되고요. 변동성 슈팅 나오면 팔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 슈팅 나오게 되면 팔아라 라고 이건 추가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파는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려 내려오면 받아라 하는 게 1차 라인이 여기고 2차 라인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 근처에 어제 근처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일전기는 이제 61선 요 존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얘들보다 압도적으로 싼 전년 매출액 대비 5.94% 이게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이라고요.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이겠습니까? 이게 뭐 큰 모멘텀이라고. 이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팔아치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채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들어왔던 거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개인들도 다 팔 거예요. 이거 밀려 내려가는 정에 쭉 샀다가 반등 나오면 다 팔아버리는 거 주특기죠? 개인들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 연락에 산 다음에 반등 나오면 그냥 곧바로 다 팔아버리는 개인들은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니까 이게 기관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패대기 쳐가지고 쳐 누르고 그러고 다시 되사고 무한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1차 우선 넣으시고 이런 종목은 이제 위로 사도 되고 아래로 사도 되고 둘 다 사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로 아래로 다 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현재 같은 경우 상대 저가이기도 하고 절대 저가이기도 하고 상대 저가이기도 하고 둘 다 가지게 다 있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다 걸리는 종목 아닙니까? 둘 다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랑 외국인들 쪽에서 계속 더 당긴다 그러면 그냥 위쪽으로도 붙어도 되고요. 위로 붙어버려도 되고 또 뭐 패드기 친다 그러면 이 밑에 쪽에서는 또 안 살 이유가 없죠. 엔비디아가 깨졌어?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깨졌습니까? 이거 엔비디아가 조금 흔들리게만 하면 그래서 헛소리 같은 거 저 앞쪽에서 올초 같은 경우 이게 이 종목 조정에서 전력 설비주를 팬 쪽에서 뭐 가지고 폈다라고 얘기 들었죠? 뭐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 곳 두 곳에서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이게 개새끼들이고요. 이런데 속는 여러분들이 바본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한 거 1,50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1,500조 투자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계약 두 군데 해지한 거하고 이게 애초에 비교가 됩니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임대 계약을 이래서 AI 쪽 성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펴봤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투자 안 하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투자 선택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밀릴 때 이때 잽싸게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로 쳐 눌러가지고 주가 누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깨진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지 몰라도 얘 눌리면 그러니까 고가에 들어갔다 쉬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대로 팬 거예요. 똑같아요. 이 GNC 에너지가 됐건 산일전기가 됐건 지금 이거 엔비디아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작년서부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엔비디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건 HBM 하이닉스가 아니라 전력 설비주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하이닉스하고 얘네들하고 누가 더 가깝습니까? 차트만 봐도 나오잖아요. 이거 얘들이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들어간 다음에 자 이거 들어가서 고점 들어간 게 지금 7월 30일이거든요 고점 들어갔다 잠깐 눌렀다 이게 8월부터 고점에서 버벅거리고 있죠. 그러자 이제 시컷 당겼던 거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 저점에서 멈춰 세우고 십자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이제 위쳐서 돌아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도 61선 똑같잖아요. 여기다 그냥 이것만 보고 그러면 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는 거니까 여기서 변동만 조금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변동만. 그래서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붕괴가 되는 경우라 그러면 그때 비중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시는 구간들인 거고요. 자 GNC 에너지였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뭐 오늘도 개별 쪽에서 또 예상 외의 종목들이 지금 툭툭 치고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HEM 파마, 그죠? IT생 글로벌 어제 금 천재 리더님이 금 얘기해 줄 때 언급됐던 종목이죠. 금 거래소 지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런 거 지금 예상 외의 종목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여기가 제가 다 잡았는데 어우 지아이노베이션은 18%까지 올라 들어갔네요. 지금 지아이노베이션 이거 어저께 사라라고 얘기 들었던 종목이잖아요. 어저께 올릭스 에이프릴바이오 설명하면서 이거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미리 설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오르고 해서 이런 거 다 잡아드립니다. 이게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스타일이 다 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다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성향을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다 들어가셔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특기 분야는 어디냐, 다 틀리죠. 특기 분야가 다 틀립니다. 자 같은 경우는 바이오에서 굉장히 잘 잡아드리고 있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들 워낙에 오랫동안 다뤄 들어왔으니까요. 바이오에서 지금 날아가는 종목들 벌써 몇 개를 잡아들었습니까? 바이오 돌아가는 스토리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 전문가별로 특기 분야도 있고 그리고 다루는 방식도 틀려요. 재료주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 대형 우량주를 하신 분들도 있고 테마형으로 거래하는 분도 있고 세력주 거래하는 분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들어가신 다음에 요 중에서 나하고 스타일이 어떤 분이 잘 맞느냐 그리고 혹은 현재 이게 퍼포먼스가 좀 어떤 분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잘 하시는 분들 잘 맞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쫙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치를 해두게 되면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번 4월달 박살나는 때 이런 때 같은 때도 대선 테마주, 대선 정책주, 정치 인맥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크게 이익을 내드렸죠. 그리고 시장 판때기 돌아 들어갈 땐 다시 두산 에너빌, APR 이런 또 이 핵심 우량주들 집중 추천 들어가서 뭐 그냥 가볍게 뭐 스트레이트로 그냥 200% 내드리고요. 이렇게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